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열차 하며 열변을 토하길래 찾아봤더니 신세계가 여기에 있었네요.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아 저도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동기였어요. 힘든 회사 생활의 동기는 남편과 저뿐이라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런저런 구설수가 싫어 비밀로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군요. 얼굴, 집안, 거기다 유쾌한 성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던 그런 남편에게 애인이 없다고 하자 회사 내 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니까요.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곤란하기도 하고 우리 그냥 결혼하자. 어? 연인 사이야. 쟤네 저러다 헤어지네 마네 말이 많겠지만 아예 결혼해버리면 그런 말까지 하겠어? 그리고 나 자기 많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줄 거지? 반지도 꽃다발도 없는 프로포즈. 꿈꾸던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인생 말아먹는 지름길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어쨌든 결혼은 척척 진행되었어요. 우리 집도 남편 집처럼 빠지는 집은 아니라 한결 수월했어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자기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처럼 아껴줄 거야. 싫다니까. 난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할 생각 따윈 없어. 말 들어보면 엄마 같은 시어머님?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 건 머리 노란 애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댁이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치를 떤다고. 그런데 나보고 시댁에서 살자고? 절대 싫어.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길 권했고 전 절대로 싫다며 거부했어요. 그럼 딱 3년만 지내다가 다시 나오자. 나와서는 내가 처가살이 할게 쭉.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어요. 3년만 눈 딱 감고 살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준다니까요. 지금 말처럼 평생은 아니더라도 단 몇 년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준다면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전 며칠을 고민하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 자기 말대로 하자. 진짜? 진짜지? 자기 최고야. 자기 약속 꼭 지켜. 나 진짜 큰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딱 3년만 살아주면 자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아버님이 3년은 모시고 살아야 재산을 나눠준다고 했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그렇게 애걸복걸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흰 빠르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어요. 생각보다 시댁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제일 걱정이 컸던 시누이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거기에다 전 허니문 베이비까지 가지게 되어 식구들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언니, 혹시나 오빠가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혼내줄게요. 오빠는 언니한테 잘해. 임신했을 때 남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대. 언니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다 사주고. 알겠어? 그래, 알겠다니까. 진짜 귀에 딱지 않겠다. 너 가만 보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보다 나한테 잔소리를 더 하는 것 같아. 요즘엔 네 입만 봐도 겁이 나.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싶어서. 오버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 제 말이 틀려요. 허허허, 요즘 네가 오빠한테 좀 그러긴 했지. 그래도 틀린 말 하나 없으니 잔소리라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 아가, 혹시 불편한 건 없느냐? 네, 아버님. 워낙 잘해주시니 편히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어머님의 약간의 짜증 같은 것이 있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20년을 넘게 남남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전 무사히 출산했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딱 보기에도 제 판박이인 아들을 보며 시부모님은 섭섭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첫 손주이니 아주 예뻐라 해주셨죠. 지금 생각하니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네요. 비록 2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요. 어느 날부터 아버님의 안색이 좋지 않더니 결국 일이 터졌어요. 이 집 내놔야 할 것 같아. 아니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이번에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게 잘못됐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큰돈 나올 때가 집밖에 더 있어. 그러니 어쩌겠어. 집이라도 팔아 부도부터 맞고 봐야지. 부도? 지금 회사가 그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말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 있어? 돈만 쓸 줄 알지 한평생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 같았어요. 남편은 퇴직금을 미리 받아 집에 보탬이 되었고 저도 퇴직금까진 아니지만 그간 조금씩 모았던 목돈을 들였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내고 생활했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들여도 된다 싶었어요. 집이 문제였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하셨더라고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전 죄송하지만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단 집은 사주시되 시댁은 비밀로 하고 싸게 세를 주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했어요. 혹시나 한 번의 호의가 고마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도움을 바랄까봐 많이 걱정됐었어요. 아빠는 제 뜻대로 친한 친구분을 통해 시댁집을 사고 저희에게 싸게 세를 주신 다음 다시 아버지의 명의로 옮겼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사하려니 막막했는데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월세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말이야. 그러게. 그나저나 아버님 회사는 어떻대? 큰 고비는 넘겼는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남편의 말대로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 함께 힘을 모아 알뜰살뜰 살면 그리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죠. 남편도 그렇고 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아가씨도 제 돈벌이는 하니까요. 하지만 한평생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하루 걸러 하루에 하던 쇼핑을 여전히 하셨고 아가씨도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카드를 끊어버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몇 시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두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하는지 과한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며 물어오더라고요. 당신 왜 말 안 했어? 뭘?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 진짜 사장님이라는 거 말이야. 사실 저희 아빠는 제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예전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할 무렵 아빠는 좀 쉬고 싶으시다며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사장 자리에 앉히셨고 회사 일에선 물러나 계셨죠. 그래서 저도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급하게 입사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기에 저와 입사 동기였던 남편은 아빠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은 알 리가 없었죠. 저희가 입사했을 땐 이미 다른 대표가 정해졌고 정리도 다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게 왜? 내가 굳이 사실은 이 회사가 우리 아빠 거야 할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왜 안 했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이유를 대보자면 처음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했고 그 뒤론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 지금 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물러나셔서 쉬고 계시는데 그걸 뭐하러 이러니 저러니 떠들고 다녀? 그래도 나 섭섭해. 그런 것도 말 안 해주고. 여보,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섭섭해지려고 해. 화낼 일도 아닌데 이렇게 언성까지 높이고. 혹시 당신 우리 아빠 재산 욕심나서 그래?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나한테 일부러 숨겼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서 그랬지. 그렇지? 당신이 막 처가 재산이나 노리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볼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전곡이 찔려버린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회피했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이제 많이 피곤해지겠다는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입도 싼 남편이 그새 시댁에 알렸는지 두 여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시작되더라고요. 언니, 저 샤땡에 꼭 갖고 싶은 가방 있는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아가, 난 입고 나갈 옷이 없구나. 같이 쇼핑 좀 가자. 너 바쁘면 카드만 줘도 된단다. 네? 저도 돈 없어요, 어머님. 그나마 있던 돈 아버님 다 드리고 빠듯해요. 에이, 우리 다 들었어요. 오빠랑 언니 다니는 회사 사실은 언니 아빠 거라면서요? 그렇게 잘 살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생일 선물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사줘요.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으려나, 아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님, 저희 친정에 돈이 많은 거지 저는 돈이 없어요. 제가 처녀도 아니고 출가 외인이 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요. 그런 제가 하윤이 가방이나 옷 사준다고 돈을 얻어와도 면목이 없을 노릇인데 어머님 아가씨 옷이랑 가방 사준다고 돈 달라고 하면 제 체면은 둘째치고 하윤이 아빠 면이 서겠어요. 에이, 언니도 참, 뭘 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냥 시댁에 좋은 일 한다 하시겠죠. 아니 아가씨, 제가 아가씨한테 명품 가방 사주는 게 이 집에 좋은 일이에요? 명품 가방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저 같으면요, 아가씨, 있던 백도 팔아서 아버님 드릴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던데 아직도 명품 타령이 하고 싶으세요? 제발 현실을 똑바로 좀 보세요. 나이도 많은 아버님 새벽같이 나가셔서 새벽에나 들어오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못 하세요? 계속해서 어이없는 말만 들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굳이 이렇게 감정 섞어 얘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더 좋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다 보니 질책 아닌 질책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본의 아니게 어머님까지 세트로 묶어서 혼내는 꼴이 되었으니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저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아, 나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다라는 것을요. 저희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반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그러게, 언니, 어제 우리한텐 그렇게 뭐라고 해놓고선 반찬이 너무 과하네요. 아껴야 잘 살죠. 네,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내일부턴 이것보다 더 줄이거라. 아니, 간장만 내놓거라. 네 말대로 집 형편이 이 꼴인데 먹는 거라도 아껴야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말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자 아가씨는 제 말을 끊고 남편에게 숨도 쉬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님과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참, 우리 며느리 말 틀린 말이 하나 없구나. 제발 정신들 좀 차려. 다 늙은 아비 골골대며 일하러 다니는 거 안 보이는 게냐? 당신도 말이야, 밤마다 나 앓는 소리 들으면서 그러고 싶어. 맞아, 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와이프 말처럼 네 방에 전시해둔 가방들만 팔아도 우리 집 몇 년치 생활비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팔지 그래? 그리고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런 말 부탁하지 마. 이 사람 말대로 처가의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리고 엄마 드레스룸에 옷이 한가득이야. 입을 옷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은 두 사람은 애꿎은 숟가락만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더 미워진 두 사람은 그야말로 저를 들들 볶아댔고 처음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니 참고만 있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도 폭발하고야 말았죠. 엄마, 얘는 누굴 닮아서 생긴 게 이럴까? 그러게, 우리 아들은 이 나이 때 너무 잘생겨서 밖에 데리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앞에서 저런 말을 나누는 두 사람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직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라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할머니도 할머니라고 그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러게,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언니? 그리고 애 놀라겠다. 소리 좀 지르지 마요. 전 아들을 방에 데려다주고 나와 다시 두 사람 앞에 섰어요. 제가 싫으시면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하윤이한테까지 그러세요? 우리가 뭘 또 그랬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따라 너무 못생겨 보여서 못생겼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애가 어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설사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다 큰 어른이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 거 구분 못하세요? 얘가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이래봬도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네,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참고 있죠.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지. 언제 오냐오냐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제가 한마디 한 이후로 하루라도 저 그냥 두신 적 있으세요? 사사건건 쫓아다니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잖아요. 새 여자의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팔목을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 몰라서 물어? 요즘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얘랑 싸우잖아. 내가 계속 싸웠어? 참고 또 참다가 이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알겠으니까 좀 그만해. 나 숨 좀 쉬고 살자. 요즘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알아? 나라고 뭐 다른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다그치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때 짐을 싸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꾸역꾸역 그 집구석에서 살았네요. 어느새 싸움은 남편과 저의 싸움이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머님과 아가씨는 방으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남편도 방으로 가버리고 저도 아들의 방으로 갔어요. 그렇게 저희의 각방살이는 시작되었어요. 그나마 그땐 아주버님이 잘해주셔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과 아가씨가 180도 변한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언니, 출근도 바쁠 건데 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저 제 양말 찾고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아가씨가 해주시게요? 아니, 그건 언니가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뭐 시킬 일 있으면 시키라고요. 제가 감히 뭘 시키겠어요. 또 무슨 괴롭힘을 당할 줄 알고요. 에이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풀어요. 지난번엔 제가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요. 그래 아가, 화 풀어. 언제까지 한 집에서 이러고 지낼 거니? 이제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갑자기 달라진 두 사람의 태도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출근해야 할 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출근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의 의아한 친절은 계속되었고 곧 저의 의문은 풀렸어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주말이 되었고 그간 신경 쓰지 못했던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가와 잠시 나와보라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가씨와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언니... 분위기를 보아하니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보라고 닥달하자 어머님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게 아니라 글쎄 얘가 결혼을 하게 됐어. 진짜요? 축하해요 아가씨. 이번에 선보신 변호사분 맞아요?
그래, 맞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얘 시집 보낼 돈이 마땅치 않아.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더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말이겠지만 전 모르는 척하며 되물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형편껏 해서 가면 되잖아요. 형편껏 한다 해도 어느 정도 급은 맞춰줘야 하지 않겠니? 그쪽에서 바라는 것도 있는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기 있어요, 언니. 그쪽 집에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한다고 보낸 목록이에요. 아가씨가 전해준 종이를 보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아들 가지고 장사는 저 집안이나 돈도 없으면서 다 해줄 수 있다고 큰소리쳤을 아가씨나 하는 꼴이 우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가씨, 이게 다 돈이 얼만 줄은 알아요? 어림잡아 억 단위는 되는데 지금 이 돈이 어딨어요? 언니도 이 정도는 해왔을 거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아가씨,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이 정도는 안 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저의 물음에 어머님은 당황스러우신 듯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잘 알겠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로 식구끼리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전 방에서 하던 일이 있어서 그만 들어가 볼게요. 전 부모님께까지 손을 벌려 아가씨를 시집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더욱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내일부터 또 어떤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 들지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저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기분마저 좋아 보였어요. 전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는 일이 아니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엄마인데 휴대폰 액정에 엄마가 뜨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그저께 사부인이랑 사돈 아가씨가 찾아왔었어. 뭐? 혹시 돈 달래?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던데 거의 달라는 말이더라. 너희 시댁 요즘 많이 힘드니? 아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여기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당장 내쫓고 싶은 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네 아빠는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없는 돈 셈치고 빌려줄 생각이던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너한테 전화했어. 잘했어. 아빠한테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해. 그딴 인간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 내가 이놈의 집구석 가만 안 둘 거야.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그딴 말을 해? 흥분 좀 하지 마, 딸. 너 이럴까봐 나도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다 전화했어. 아닌 건 아니니까. 엄마 말처럼 아닌 건 아니니까 이래. 전화해줘서 진짜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드네. 일단 끊어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 남편과 함께 퇴근을 하고 차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당신, 내가 지금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거야. 당신은 두 가지 중 꼭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만 해. 무섭게 왜 이래? 지금부터 난 어쩜 무서운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데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잡아.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우리 집까지 찾아가서 아가씨 시집갈 돈 빌려달라고 했대. 근데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게 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지금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뭐? 진짜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어. 그래서 말인데 난 당신이랑 당장 분가해서 친정으로 들어갔으면 해. 웬만해선 지금 아버님 상황도 그렇고 해서 더 있고 싶었는데 더는 무리야.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나랑 분가해서 친정으로 갈래? 아니면 나랑 이혼할래? 뭐? 나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까 결정하라고. 분가해서 친정으로 갈래?
아니면 이혼할래?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분가가 쉬운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알겠어. 전 남편의 뜻대로 하루의 시간을 줬어요. 사실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으니 남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다음날 제가 준 선택지는 2가지였는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해외로 나가자. 뭐? 처가살이가 그렇게 싫어? 갑자기 해외는 무슨 해외야? 그동안 일도 많았잖아. 당신이나 나나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말이야. 캐나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당신이랑 엄마랑 사이도 이렇게 나쁜데 우리가 대뜸 처가로 들어간다고 해봐. 곱게 보내주시겠어? 모르긴 몰라도 또 집안 한번 뒤집어질 텐데. 남편의 말을 듣는데 그 갑갑한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며 절로 한숨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외국 못 나가서 안달이라고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귀가 트인다고들 하잖아. 내 생각엔 지금이 적기야. 우리 하은이 말 트이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술술 나오겠지 않을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앤데 힘들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더 어릴 때 가더라. 어쩌면 우린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땐 남편의 제안이 달콤했어요. 그만큼 전 시댁 식구들에서 지쳐 있었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 집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아들까지 들먹이니 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빠르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엄마한테 우리 해외로 나간다고 말할 건데 당신은 좀 나가 있어. 괜히 당신한테 불똥 튈까봐 걱정되어서 그래. 난 아직 결정 못했는데. 해외를 가든 처가를 가든 나가야 한다고 미리 말씀은 드려야 하니까. 아까 보니까 다 나가고 엄마 혼자 계시더라고. 혼자 계실 때 얘기해야지 동생 있을 때 얘기하면 당신도 알지? 상황 피곤해지는 거. 그러니까 유압 카페에 가서 있다가 내가 연락하면 와. 일단 알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분 상하시지 않게 잘 말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가서 여유롭게 커피나 한잔 하셔. 남편의 권유에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말처럼 집 앞 카페나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친정이나 갈까 싶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나 지금 집에 놀러 가도 돼?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병원이잖아. 아빠 입원하셔서. 뭐? 아빠가? 왜? 김서방이 얘기 안 하든? 김서방? 그래, 김서방이 너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 어쩐지 네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바빠서 그러나 하면서도 이상했어. 네 아빠 폐암이란다. 전이가 안 된 데가 없어서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게 내가 그렇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말했건만 고집 부리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안 좋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데 엄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안 쉬어져. 얼마나 놀랐던지. 때마침 김서방이 집에 와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길로 황천길 갈 뻔했어 네 아빠. 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김서방이 네 아빠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그날 늦게까지 있다가 갔잖니. 아빠가 아프다니 거기에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니. 전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에게 묻기 위해 집으로 다시 갔어요. 집으로 들어서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분가하려고. 남편의 말소리가 들리며 순간 저는 집을 나온 이유가 떠오르며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와의 통화 후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아픈 이상
분가가 더 급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하윤 엄마가 캐나다 말고 처가로 간다고 우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그러면 꼼짝없이 그 노인네 병수발 들어야 해. 내가 그 꼴 보려고 이제껏 온갖 좋은 것만 해대며 키운 줄 알아? 그럴 일 절대 없어. 내가 누구야? 그리고 하윤 엄마 거의 다 넘어왔어. 내가 그날 처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하윤 엄마가 처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면 무조건 이혼이라길래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하윤 엄마 설득 좀 해달라고 간 거였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딱 쓰러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노인네는 확실히 얼마 안 남았대?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는 안 된대? 이미 전이가 온몸에 돼서 손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검진 잘 받아. 우리 장인어른 봐. 돈만 많으면 뭐해? 결국 이렇게 가실 거.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처가살이 시작했으면 유산이야 받겠지만 병수발도 같이 들어야 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아들은 어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데 해외로 가자고 해야겠다 싶더라고. 우리 집이랑 애 핑계 적당히 대면서 해외 어디로든 일단 가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지. 안 그래? 장인어른 더 심각해지셔서 연락이 와서 돌아와도 그땐 병수발 들 것도 없이 돌아가실 텐데. 그럼 그냥 재산만 내 몫이 되는 거라고. 하긴 자식이라곤 하윤 엄마밖에 없으니 앉아서 기다릴 일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그 사람 자극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니다. 마구 더 괴롭혀서 정신없게 만들어줘. 그래야 혼이 쏙 나가지. 그렇게 정신없을 때 비행기 태워버려야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엄마의 말과 두 사람의 대화가 겹치며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를 친정에서 아주 먼 곳으로 떨어지게 할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안 그 순간에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일까? 혹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인데 내가 남편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나? 저렇게까지 최악의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이윽고 어머님과 남편의 신난 웃음소리를 듣는데 제 머릿속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며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이혼만으론 절대 화가 풀리지 않는 이 상황에 저는 저 짐승 같은 것들을 구렁텅이에 처박기로 했어요. 아가씨, 일전에 혼수비용 말인데요. 갑자기 그건 왜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정말요? 진짜죠.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어머님, 왜 그러니? 지금 사는 이 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이 만기라면서요? 1년으로 계약하셨다고 하던데 만기 맞춰 집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니? 이렇게 조건 좋은 집 찾기 힘들 텐데.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는 볼게요. 그래? 웬일이니? 옛날엔 자기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하더니 생각해보니 아가씨나 어머님한테나 제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식구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는 거 어때요? 전 하윤이 학교 때문에 그렇고 저랑 하윤이 빼고 다녀오세요. 이번 달 말 때쯤 다녀오세요. 하윤 아빠한테 말해놓을게요.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다녀오지 뭐. 애써 웃음을 감추는 어머님을 보며 저도 웃음이 나오려 하는 걸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도 똑같이 제안했고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제안도 했죠.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사표 내는 건 어때? 갑자기 왜? 어차피 당신 지금 회사에 마음 뜬 거 아니야? 사표 내기 직전까지 갔는데 마음도 싱숭생숭할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아빠 좀 돌봐줘. 사실 우리 아빠 아주 아파. 이럴 때 당신이 좀 가서 얼굴도 비추고 그래. 이런 말 좀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우리 아빠
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따로 도와주시는 분 계시니까 그냥 가서 말동무나 해드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운을 띄우니 멍청한 남편 새끼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역겨워 토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진짜?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내가 자주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야지.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고 전 아빠의 회사에서 남편을 잡음 없이 퇴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비는 일뿐이었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당장이라도 얻고 싶은 걸 그나마 절 여왕 떠받들듯이 떠받드는 10대 식구들을 보며 겨우 참을 수 있었어요. 참 속이 훤히 보이는 인간들이었어요. 제 입맛대로 굴어주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지 제 말 한마디면 그냥 껌뻑껌뻑 죽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가 계획한 날짜에 맞춰 시댁 식구들은 들떠서 여행을 떠났고 전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짐을 모두 챙겨 현관문 앞에 뒀어요. 가전 가구는 이삿짐 센터에 맡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어요. 더는 그들의 배부르고 따뜻한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나와 있던 짐들을 발견하곤 집으로 들어와 득달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짐은 왜 저렇게 둔 거야? 집은 왜 이래? 가전 가구 다 어디 갔어? 텅 빈 집이 의아한 남편과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 가방들은 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게 다 얼마짜린 줄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좀 해보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니까? 아버님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조용하신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집을 한 바퀴 돌려보시곤 어머님과 아가씨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혼자 남은 남편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빨리 설명해보라는 눈빛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죠. 당신도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로 계약 만기잖아.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여행을 갔던 거야? 그거야 당신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린 어디 가서 살아? 우리가 아니고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 쫓겨난 거야. 난 애초에 쫓겨날 수가 없지. 여기 우리 아빠 집이었으니까. 뭐? 이 집 우리 아빠가 사서 당신네 집에 세준 거였어.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아빠는 그렇게까지 당신하고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그런 우리 아빠 마음을 보란듯이 짓밟았더라? 내가 짓밟기는 뭘 짓밟아.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장인어른한테 잘하는지. 잘 알지. 당신이 우리 아빠 많이 아프신 거 뻔히 알면서 나랑 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러다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 빼먹으려 한 것도 말이야. 내가 잘 알고 있었어. 당신 그걸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먼 타지에서 아빠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아빠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뿐인 딸 얼굴도 못 보고 떠나실 수도 있었어. 그 심정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말로는 처가살이 한다고 했지만 막상 진짜 들어가려니 막막했어.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살자니 당신이 진짜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았고, 그러다가 차라리 외국에라도 나가서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당신한테 권했던 거야. 나도 다 좋은 뜻에서 그랬던 거야. 누가 그딴 거 궁금하대? 우리 아빠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절규에 가까운 제 말에 남편은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대했던 바가 없어서 그런지 실망스럽지도 않았어요. 하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자기 몸은 편하고 싶고 그렇다고 돈줄인 나는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 팔아가며 그딴 말이나 짓거렸겠지. 나도 바보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아니, 애초에 당신 같은 인간이랑 만난 그 자체가 어리석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 아직 하지 못한 말을 하려던 때였어요. 아가씨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그럼 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자금은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해대는 아가씨를 보며 전 말을 했어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내가 결혼 자금 줄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으면 아가씨 가방 팔아서 시집가요. 그래도 비싼 애들이라 곱게 내놨으니까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언니, 결혼 자금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언제요?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했지 해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 다 됐고, 그러면 카드값이라도 줘요. 나 언니 말만 믿고 가정 가구 다 카드로 샀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달라고요. 아까부터 사람 입 아프게 왜 계속 똑같은 말 꺼내게 만들지? 아가씨 카드 빚은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왜 계속 나한테 돈 타령이에요? 언니! 아, 이제 저 아가씨 아니, 너 언니 아니에요. 나 당신 오빠랑 이혼할 거거든요. 다 들었지? 이혼해 우리. 여보, 이혼이라니.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 야,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으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야. 식구들은 나만 보면 돈. 남편이란 새끼 머리엔 처가 재산 손 안 대고 코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 막막하다 막막해. 이런 집에서 난 내 아들 데리고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너도 너 갈 길 가. 나도 내 갈 길 갈 테니까. 전 남편을 지나쳐 집을 나가려고 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붙잡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전 팔을 뿌리치며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손도 대기 싫었는데 어쩌겠어요? 때려달라고 저렇게나 붙잡는데 때려줘야죠. 언니! 남편이 한 대 맞았다고 눈에 불을 켜고 고함을 지르는 걸 보는데 정말 눈을 찔러버리고 싶더라고요. 귀 썩을 것 같으니까 자꾸 부르지 마. 생각 같아선 다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고 있으니까. 더 붙잡지도 말고, 알겠어? 제 살기 어린 표정을 본 두 사람은 어떤 말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든 월세방이야 구하겠지만 회사도 그만뒀고 아버님 사업도 힘든 상황에서 카드 빚까지 어마어마하니 생활조차 힘든 상황일 것이 뻔했어요. 거기다 어머님과 아가씨는 5살 애보다 철딱서니가 없으니 말 다 했죠 뭐.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남편은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 자네는 생각이 없어? 내 몸만 이 모양이 아니었다면 내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서. 다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다 오해? 자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내 다 들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한평생 일군 회사까지 도와주려 했으니 더 할 말 없으니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썩 꺼지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어본 듯 뭐하겠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처음 약속대로 처가살이 했더라면, 아니 시댁 식구들이 그런 짓까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자기의 무덤 자기가 판 거죠.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회사로 절 찾아갔지만 전 아예 회사를 그만둔 뒤였어요. 끝까지 몰린 남편은 더 최악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하윤이 내가 키울 거야. 뭐? 하윤이 내가 키울 거라고. 대뜸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아들을 키울 거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윤이를 키워? 자격? 내가 하윤이 아빠인데 그거면 자격이 충분하지.
다른 자격이 또 필요해? 아, 정말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올 거야? 그래, 알겠어. 해보자 끝까지. 전화를 끊은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가뿐하게 소송에서 이겨 2번 다시 아들의 이름도 꺼낼 수 없게 만들어주었죠. 이혼 후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용직을 하며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가씨는 파혼당했다고 하고요. 그 아끼던 가방은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회사는 큰 위기를 넘겼지만 아마 힘들 것 같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래도 사돈이라고 아빠가 도움을 주시려고 알아보셨대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라도 빠져나와서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자칫했으면 피 같은 부모님 돈으로 그 빌어먹을 집구석 좋은 일만 시킬 뻔했네요. 이혼 후 저는 잘 지냈어요. 병원에서 더는 가망이 없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제 아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로 여행을 다녔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아빠의 뜻에 따르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많이 반대했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손주 재롱을 보며 더없이 행복하다는 아빠를 보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네요. 결국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떠나시던 그날까지 저를 보며 환히 웃어주셨어요. 요즘은 경영 공부에 힘쓰고 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꾸리려면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니까요. 걱정이 컸던 아들도 매일같이 싸우던 꼴만 보이던 때보다 한결 더 편안해 보여요. 요즘엔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와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럽네요. 어때요? 많이 답답하셨을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답답한데 그땐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정신 차린 걸 위로 삼으며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전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